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3급 자격증 과정을 맡은 연성대학교 반려동물과 강수민입니다. 자, NCS 학습 모듈 중에서 우리 애완동물 미용 지금 기자재 관리랑 그다음 또 안전위생 관리는 이제 끝났고 지난 시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실 수업은 고객 상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객 상담 수업 이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고객의 요구 조건을 파악하고 애완동물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 응대, 또 관리 차트 작성, 그리고 애완동물 상태 확인, 또 스타일 상담 등을 미용 후 관리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선 고객 응대하기와 고객 관리 차트 작성하기와 또 애완동물 상태 확인하기, 또 스타일 상담하기와 또 작업 후 고객 상담하기,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학습 모듈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우선 우리 고객 응대하기, 또 상담 환경 조성과 응대, 또 애완동물의 개체 특성 파악하기를 오늘 이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고객 응대학인데요. 상담 환경 조성과 응대, 고객 응대 매뉴얼에 따라서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어조로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고객 상담 시 고객과 애완동물이 함께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하여 고객의 방문 동기를 파악할 수 있다. 또 정기적인 고객 응대 교육으로 불만 고객의 응대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자, 필요지식입니다. 우리 필요지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행 내용 수업하고 그 다음에 수행 순서를 이제 학습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 필요지식입니다. 고객 응대의 태도와 노력입니다. 상담사는 애완동물 미용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러 오는 고객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밝은 표정으로 맞이하고 또 부드러운 화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단정한 용모와 복장을 유지하고 또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불만 고객이 발생하였을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재방문에 이렇게 잘 해야 또 재방문을 할 수 있는 이제 고객들이 또 다시 재방문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자, 다음 용모 및 복장 체크입니다. 우리 뭐 과도한 액세서리 아까 안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뭐 복장은 단정해야 하고 머리 묶어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우선 유니폼은 항상 깨끗한 상태로 착용해야 하고, 또 고객이 거부감을 느껴지지 않도록 과도한 액세서리 착용하면 안 되고, 또 작업자에게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또 화장과 액세서리, 또 뭐 우리 짙은 향수 냄새 막 이런 것도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귀에 부착된 작은 크기의 귀걸이 외에는 단정해 보이지 않는 귀걸이와 또 작업복, 작업복 위에 목걸이, 팔찌 등도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복장과 손톱입니다. 작업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 외의 시간에는 단정한 근무복을 착용하여서 고객에게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맨발에 슬리퍼를 신지 않고 또 짧은 바지나 또 치마 입지 않아야 하고, 또 청결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손톱은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고 과도한 부착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그 네일 아트 했을 때 뭐 위에다가 우리 액세서리 큰 거 붙이고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복장입니다. 자, 올바른 복장과 올바르지 못한 복장이죠. 그래서 뭐 나시에 팔 민소매에다가 반바지에다가 앞 뚫린 신발 이런 거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고요. 웬만하면 올바른 복장으로 착용을 하시고 작업에 임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또 인사 예절과 화법입니다. 애완동물 숍에서 고객과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 숍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항상 웃는 모습을 유지하고 또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부드러운 말투와 또 친절한 안내는 고객에게 지불하는 비용 이상의 효과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처음 방문한 고객에게는 친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밝은 표정과 또 미소로 인사하고, 또 재방문 고객에게는 반가움을 느낄 수 있도록 친근함을 표시해서 맞이해야 합니다. 자, 표정이죠. 이 밝은 미소와 눈 마주침인데 이 지금 이제 사파거든요. 근데 이게 좀 사직이면 눈에 확 들어올 건데 어쨌든 이게 사파기는 하지만 뭐 눈을 마주 보면서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신뢰감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밝게 웃는 미소를 이제 표현을 한 사파예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밝은 미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상황별 인사입니다. 자, 상황별 인사 요령인데요. 자, 고객 방문 시에 고객이 우리 뭐 다른 거 하고 있다가 뭐 고객이 방문했다 이랬을 때는 이제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또 뭐 밝은 미소로 이제 맞이를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작업 중에는 딱 오면은 고객이 왔어요. 그럼 인사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 잠시만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작업 중이던 애완동물을 케이지에다 넣고 케이지에 넣거나 아니면 옆에 뭐 작업자가 있으면 맡기거나 그렇게 해서 애완동물을 일단 작업 테이블에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고객을 맞이해야 됩니다. 또 전화 응대 또는 다른 고객의 응대 중에는 가볍게 목례를 하거나 눈인사를 한다. 그 전화 받는 도중에 이제 고객이 방문을 했을 때는 가볍게 목례를 하거나 눈인사를 한다. 자, 그다음 호칭입니다. 자, 고객님, 뭐 누구누구 보호자님 등의 상황과 상대에 알맞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목소리는 고객에게 최대한 밝고 생기 있는 목소리로 응대하고 이는 신뢰감을 높이고 고객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낮은 음성의 어두운 목소리는 부정적으로 돌리고 또 신뢰가 들리고 또 신뢰가 가지 않으며 위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도 누구야 반가워 이거 하고 누구야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이 낮은 음성은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무서워하는 소리는 남성의 이 낮은 음성을 훨씬 더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낮은 음성이 부정적이고 위압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개들도 무서워하는 음성이고 또 목소리 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고객을 맞이할 때는 가볍고 좀 높은 약간의 높은 음성으로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화법입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 고객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예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리고 강한 어조와 과장된 단어, 지나친 표현 방법은 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기분에 따라 또 완전히 다를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전화를 강아지가 말을 너무 안 듣는 애랑 씨름을 하다가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힘든 한숨이 전화기 밖으로 이제 나갈 수 있어요. 그래갖고 되게 이제 힘든 거니까 전화를 받을 때는 감정을 좀 추스리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전화를 받던지 그렇게 해서 좀 감정을 추스리고 받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불만 고객 응대에는 불만 고객은 빠르게 응대하지 않으면 더 큰 불만을 호소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계기가 되므로 최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귀 기울여 듣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준다. 그전에는 불만 고객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로 끝났는데 지금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SNS에 막 올리잖아요. 어디 갔더니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사진까지 막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주로 문제들이 이제 일파만파 막 쉽게 빨리 퍼진단 말이죠. 그리고 빨리 넓게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래서 불만 고객 응대는 빨리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만 고객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또 승질도 또 되게 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른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불만 고객 응대 과정인데요. 일단은 문제를 경청을 해요. 이제 전화를 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그러셨군요. 그래서 동감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동감 및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순서도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오거든요. 문제를 경청한다. 그 다음에 동감 및 이해를 한다.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또 동감 및 이해를 한다. 요것도 한번 이제 봐주시면 되고. 자, 문제 경청에는요. 고객의 불편함에 대해서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하고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감 및 이해는 진심 어린 말투로 고객의 입장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스크래치가 났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왔는데 배가 빨개졌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 진지하게 듣고 그 다음에는 진심 어린 말투로 내가 우리 집 강아지가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마음 아프게 같이 동감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이제 부드러운 표현으로 제시를 하고 최선의 방법을 성의껏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제 왔을 때 다음번에 오실 때 오늘 잘 관리를 해보시고 아니면 오늘까지는 한번 집에서 재워보시고 내일도 이러시면 동물병원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가시던지 아니면 데리고 오면 제가 데리고 병원을 가겠습니다라든지 이런 해결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감 및 이해를 합니다. 고객의 마음에 공감을
다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정중하게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불만 요소 표현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왜 우리 고객들도 보면 가끔요 얘기 안 하고 삐져가지고 아예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화가 났어. 그럼 화가 났으면 차라리 말로 풀고 그 다음번에 또 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혼자 삐지셔갖고 그 다음번에 안 오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이분이 왜 안 오시는지를. 그러니까 명확하게 고객의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거를 잘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빨리 제시를 해서 해결을 해주는 게 서로를 위해서 이제 좋은 거죠. 자, 다음.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제작한다. 기본적인 응대 매뉴얼을 작성하고 상황에 알맞은 고객 응대와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그다음에 기본 응대 매뉴얼은 일상적인 서비스 응대 행동에 대한 표준을 정리한 매뉴얼을 만든다. 또 이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불만 고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자, 상황별 응대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돌발 상황이나 뭐 최적 대응 방법 정리한 매뉴얼, 또 금기해야 하는 사항, 뭐 이렇게 왜 단어들도 쓰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 쓰는 거 쓰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뭐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이 고객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저 고객은 또 저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맞춰서 내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교육도 받아야 하고 그런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참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애완동물 숍 상담실 대기 환경이란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를 말한다. 숍 대기 환경에서는 판매하는 포업이나 또 물건이 잘 정리되어 깔끔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청결하게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 자, 상담 대기 공간은 뭐 배변, 배뇨, 뭐 즉시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도록 위생용품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요즘에 그 캐리어 같은 데다가 해갖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된 데도 일단은 비치를 하지만 캐리어 같은 데는 바퀴로 이렇게 해서 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한 두어 군데다가 또 비치를 해놔요. 그래서 급할 때 개를 막 끌고 가가지고 바로 휴지로 닦고 비닐에다 버리고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리어 활용이 요즘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붙박이식으로도 일단 이제 만들어 놓기는 해야죠. 그래서 봉투에다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합니다. 또 애완동물의 배변, 배뇨 처리 시 사용한 쓰레기통은 수시로 비워주고 또 미용숍 대기 공간까지 털이 날리지 않도록 청소기를 사용하여 수시로 관리한다. 우리 칸막이 만들었잖아요. 작업장하고 미용숍하고. 그래갖고 작업장하고 아예 분리를 시켜놨으니까 밖으로 작업장에 있는 뭐 털이나 이런 거 밖으로 안 날리게 조심은 해야죠. 그리고 또 아로마 발향을 이용해서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자, 상담 환경 조성입니다. 고객의 불만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자와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 그리고 또 숍 대기 공간에 상담을 위한 의자와 테이블을 놓기의 장소가 뭐 협소하면 고객이 서서 대기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복잡하지 않은 작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상담하는 거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고객관리 그 차트를 일단 작성을 하잖아요. 작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전에는 뭐 이제 스타일 상담이나 이런 것도 거의 뭐 요즘에는 누구네 집 강아지 이쁜 거 SNS에 올라온 거 캡처해가지고 이제 많이들 갖고 오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상담하기가 좀 더 편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하나하나 꼬집어서 다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여기는 이렇게 해드리고 뭐 머리는 어떻게 해드리고 뭐 주둥이는 어떻게 해드리고 다리털은 얼만큼 남겨 몇 센치 정도가 좋으세요?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은 항상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기 시간 관리인데요. 또 상담을 기다리거나 미용을 기다리는 중에도 지루하지 않도록 미용 스타일북이나 애완동물 관련 정보지 등 읽을 거리를 비치한다. 또 공간과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차나 다과를 준비하거나 대접한다. 자,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뜨거운 차 같은 거는 조심해야 돼. 대기장에도 우리 대기하는 동안에 상담 있는데도 강아지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돌아다니면 안 되지만 혹시나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뜨거운 차 같은 거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음악입니다. 숍 내부의 기계 소리와 낯선 환경으로 애완동물이 불안감을 느낌으로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숍 내부에는 잔잔한 선율의 음악을 틀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처음 방문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동물을 안고 들어오잖아요. 안고 들어왔을 때 이 동물이 낯선 환경인데 막 시끄러운 막 드라이어 소리랑 기계 소리 나면 불안하니까 음악을 틀어줘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애완동물의 긍정적 조건 형성을 위한 대기 공간에서의 기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 뭐 맛있는 걸 준다던가, 뭐 여기에 오면 뭐 공으로 놀아준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왜 보면은 사람 애기들도 병원 앞 가면 막 도망가듯이 얘네들도 뭐 동물병원 앞에 가면 막 도망가고 미용샵 앞에 가면 막 도망가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여기 가면 내가 잠시 힘든 미용을 하긴 하지만 내가 가서 여기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 또 놀아주고 이래서 너무 좋다 하는 그런 인식을 좀 심어주면 강아지들도 미용샵 앞에서 되게 즐겁게 들어오는 아이들이 뛰어들어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죠. 그래서 애완동물 숍에서는 애완동물이 긍정적인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대기 공간에서 간식을 주거나 놀이하는 등의 좋은 연관을 가지게끔 고객에게 안내한다. 자, 고양이가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고양이는 개보다 더 변화된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고양이 전용 대기실을 따로 조성하는 것이 좋지만 공간에 여유가 없다면 최대한 가려져 있고 조용하며 안정된 공간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때 고양이가 좋아하는 박하류, 허브인 캣닙을 사용할 수도 있다. 우리 고양이 그래서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안전위생관리에서 고양이 그래서 우리 어디다가 이동장에서 넣어놓고 꺼내지 않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뭐 위랑 뭐 양쪽에 다 막혀 있는 캔넬도 케이지도 좋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왔을 때 바로 꺼내지 말고 이동장에 넣어 있는 상태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고양이가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뭐 캣닙, 그다음에 캣닙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캣그라스, 게달의 나무, 캣민트, 곽야 캐빌, 레몬글라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키워서 먹이거나 구매하여 먹일 수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즐거운 흥분을 유도함으로 사용할 때 우리 미용할 때 캣닙 앞에다 놓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그런 냄새입니다. 자, 그다음 개와 고양이에게 위험한 식물이 있죠. 700가지가 넘는 실내 실외식물은 개와 고양이를 해칠 수 있는 독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반응이 올 수도 있지만 심각하게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식물로 공간을 꾸미기 전에 위험한 식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와 고양이에게 위험한 식물입니다. 아스파라거스 고사리. 자, 우리 개와 고양이에게 독성이 있고 또 열매를 먹으면 구토와 설사, 복통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 식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운목인데요. 이게 옥수수 식물이래요. 그래서 옥수수 식물, 옥수수 나무, 또 행운목, 또 드라세나 리본 식물로 불리우는 옥수수 식물은 개와 고양이에게 모두 독성이 있는 식물이다. 또 사포닌이라는 독성 화합물이 존재하는데 섭취할 경우에 구토, 식욕감 퇴, 우울증, 유연 증상이 나타나고 고양이의 경우는 동공이 커지기도 한다. 자, 그다음에 디펜바키아. 디펜바키아는 개와 고양이 모두가 섭취할 경우에 구강에 간지럼증이 일어나고 주로 혀와 입술에 집중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음식물 삼키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구토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백합입니다. 많은 종류의 백합은 고양이에게 독성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는 개에게도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자, 거의 지금 구토나 이런 게 제일 많네요. 식욕감퇴, 그치? 그리고 심각한 신장 손상과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위험하네요, 백합은. 자, 그다음에 아이비입니다. 실내에서 기르는 흔한 식물이고, 그다음에 잎이 열매보다 독성이 강합니다. 여기도 섭취 시 설사하고 위장장애의 발열, 다갈증, 동공 확장, 근육쇠환, 그다음에 호흡곤란 등의 현상을 보입니다. 자, 몬스테라, 무척 흔하고 기르기 쉬운 우리 많이 봤던 식물이죠. 실내 화초 중에 하나지만 개와 고양이가 섭취할 경우에는
입과 혀, 뭐 입술을 간지럽게 하는 물질들이 있어서 타액 분비의 증가, 또 구토, 또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클라멘 있고 알로에 있습니다. 자, 시클라멘은 섭취할 경우에 타액 분비 증가하고 구토와 설사 증세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알로에는 개와 고양이에게 같이 독성이 있고 섭취 시 구토나 소변이 붉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자, 상담 환경 조성과 응대 기법 사용하기입니다. 안전 유의사항입니다. 자, 우리 고객이 작업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양해를 구하고 작업이 끝날 시간을 미리 얘기한다. 근데 대부분 기다리지 않고 어디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짧게는 2시간이고 길게는 4시간씩도 걸리는데 그거를 끝날 때까지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거의 볼일 보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자, 그리고 애완동물의 배변, 배뇨 처리용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것으로 비치를 해야 되겠죠. 계속 이제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면 이제 냄새가 계속 나니까. 그리고 상담 시에 상담자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강요하거나 또 주장하는 행동을 삼가하고, 자극적인 단어의 선택은 고객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피한다. 우리 자극적인 단어 선택, 고객, 이게 뭐냐면 다른 샵 욕하는 거나, 그 전에 왜 이렇게 깎았어요? 이런다거나, 이런 거 충분히 이제 좀 부정적인 인상 심어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상담과 대기 공간에 비치해야 할 식물은 애완동물에게 위험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아까 그 위험한 식물들 다 봤으니까 피해서 비치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행 순서입니다. 고객과 애완동물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애완동물 숍 대기실의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깨끗하고 청결한 인상은 재방문의 기회를 높여준다. 숍 내부에 고객과 애완동물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정리하고, 또 애완동물의 배변, 배뇨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을 비치한다. 자, 요거 지금 조금 옛날 사진 같이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일단은 붙박이식으로 비치해 놓는 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동식 캐리어에다가 이런 거 한 2개 정도 더 만들어서, 물론 저렇게 완벽하게는 다 아니어도 그래서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고 밀고 다닐 수 있게끔 해 놓으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아니면 막 급한데 빨리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기까지 뛰어갈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이동식 캐리어로 충분히 활용하면 훨씬 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위생용품 비치는 저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기에 뭐가 패드랑 탈취제, 소독제 이런 거 다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다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배변 처리 방법. 이거 지금 사파예요. 사파인데 이제 얘가 이제 했어요. 그리고 치웠어요. 그다음에 버리는 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도 이제 그전에 이제 학원이나 그전에 샵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똥봉지라고 해가지고 봉지를 아이만큼 사다 놔요. 500ml 들은 거. 그래서 거기다가 버려가지고 꽉 묶어가지고 항상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냄새는 1차적으로 그걸로 이제 차단을 먼저 해서 버려요. 그래서 안 그러면 그냥 버리면 이제 쓰레기통 움직일 때마다 냄새가 나니까, 그래갖고 항상 저는 이제 비닐봉지를 비치해가지고 그렇게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버리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좋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것도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인 거죠. 비닐봉지에다 싸서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탈취제 준비하고 수시로 관리해서 애완동물과 고객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로마 발향을 한다. 자, 우리 그 아로마는 그 아로마 워머를 저는 이렇게 촛불 켜는 거 말고 워머 좀 많이 썼었거든요. 그 워머가 이렇게 불로 아로마를 녹여가지고 발향을 하게 만드는 건데요. 그게 굉장히 향도 진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라벤더 향은 애완동물의 신경 안정, 진통, 살균에 효과가 있다. 또 제스민 향은 애완동물의 긴장 완화와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1일 점검표 활용하여 수시로 점검한다. 자, 고객이 방문했을 때 반갑게 맞이해서 대화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자, 단정한 복장, 그다음에 우리 머리나 이런 거 단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 또 작업장 내부에 부착된 고객 응대 수칙 상담 전에 확인하고, 마음을 다잡고 다짐하고 전화를 받던, 그다음에 고객을 맞이하던 하라는 얘기죠. 자기 감정이 거기 실리면 안 되니까.
자, 다음. 자, 작업장 내부에 부착된 고객 응대 수칙입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저렇게 써서 붙이고, 어쩔 때는 전화 받으면 전화기 옆에도 막 저렇게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 응대 수칙이 이제 고객한테는 안 보여야 되니까 전화기 옆에서 이렇게 살짝 피해가지고 붙여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저런 거 붙여놓는 것도 우리 안전위생관리에서도 뭐 이렇게 붙여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붙여놓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고객이 방문하면 환한 미소로 응대한다. 플러스 화품을 사용해서 친근감 있게 응대한다. 또 재방문한 고객에게 애완동물의 이름, 미용 기록 등을 기억하고 대화한다. 그러니까 한 번 미용했던 애들은 근데 거의 강아지 보면 잘 모르고요. 이제 견주를 보면 알죠. 그래서 견주 보고 강아지 이름을 기억해내죠. 그래서 막 뛰어 들어오는데 어머 누구야 이러고 부르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또 강아지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름하고 미용 기록 등을 기억하고 대화하면 훨씬 더 이제 먼저 아는 사람이랑 얘기를 한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괜찮은 거죠. 그래서 플러스 화법에는 고객과 애완동물의 행동과 외모의 변화에 관심을 보이며 대화하는 방법과 배려하는 말투로 칭찬, 날씨 등을 이야기하며 대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자, 고객 방문 시 응대 요령입니다. 자, 고객 방문 상담자, 뭐,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방문, 뭐, 미용을 예약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바비가 오랜만에 왔네요. 여기 지금 학습모듈에 이름 다른 걸로 나왔는데 제가 우리 강아지 이름으로 바꿨어요. 우리 강아지 이름이 바비거든요. 그래갖고 바비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반가운데 오랜만에 왔는데 몇 시에 예약하셨어요? 뭐, 하면서 이제 뭐 다른 얘기들로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고객 응대할 수 없을 때는 양해를 구해야 되죠. 또 다른 업무 수행 중이더라도 가능하면 잠시 중지하고 응대를 하여 응대할 수 없을 때는 양해를 구하고 또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자, 양해를 구할 때 응대 요령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상담이 지금 다른 사람을 상담하고 있을 때는 왔는데 이거 말 끊고 갈 수는 없으니까 상담이 끝난 후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지금 목욕시키고 있으니까 5분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또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는 만나러 가서는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들 찾는 선생님만 또 있어요. 우리 바비는 누가 어떤 선생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렇게 예약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양해도 되게 하고 많이 기다려주시고 많이 시간적인 할애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방문하는 분들은 훨씬 더 느긋하고 좀 여유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 이제 내 편으로 만드는 거,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놔야 좀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이 되겠죠. 자, 그다음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한다. 애완동물 미용의 대부분은 예약이 이루어져야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므로 고객 방문 시 예약한 뒤에 방문한 것인지 확인한다. 이게 진짜 우리 예약 문화가요 정말 잘 잡혀 있어요. 그 전에는 진짜 예약하고 안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았고 또 예약하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시는 분 많았고 기본 30분씩 늦으시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예약했는데 늦게 와갖고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다음 분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또 화내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예약제로 일주일, 2주일 기다려라 해도 다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많이 예약 문화가 지금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요즘 거의 미용 예약은 거의 다 예약으로 미용은 거의 예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이 되어 있는 고객에게는 애완동물의 이름과 예약 시간을 확인하고 또 당일 예약된 애완동물은 미리 기억을 합니다. 자, 그다음 고객과 애완동물의 방문 시 질문으로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고 또 반가움을 표시하고 신뢰감을 높인다. 예약 확인 질문, 바비 보호자님 오셨어요? 바비가 오늘 10시에 미용 예약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미용 예약이 되지 않은 고객에게는 가능한 방법을 확인한다. 예약이 되지 않아서 죄송하다. 예약이 종료돼서 안 돼요. 전화 예약 안 하면 미용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부정적인 안내는 되도록 삼가해달라는 얘기고 다른 방법을 찾아갖고 좋은 말로 얘기를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쿠션 화법. 자, 상담자 내일 10시에 미용이 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방문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뭐 마지막 시간이 미용이 가능합니다. 기다리시기 힘드시니까 맡기고 가시면 끝나는 대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되물어보는 거죠. 계속. 또 죄송합니다만 전화로 미리 예약하시면 원하는 시간에 미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예약해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계속 되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끊는 게 아니고 다시 고객에게서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얘기를 다시 되물어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품 구매에서는 원하는 제품을 제공하고 또 애완동물 미용숍의 특성상 용품 판매 등이 함께 제공되므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자, 뭐 빛이 되어 있는 경우는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세요? 뭐 빛은 세 종류가 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찾는 용품이 없을 때는 재고가 없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혹시 뭐 물건이 들어오면 전화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매장에는 그걸 취급을 안 하니까 어디로 가시면 구입할 수 있다고 알려드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고객에게 미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안내합니다. 미리 뭐 애완동물 미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설명하고 숍에서 기다릴지 뭐 다른 용무를 보고 올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미용 시간 안내 요령. 자, 미용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입니다. 거의 기본 2시간에서 뭐 4시간씩도 걸리니까 그러면 기다리시는 동안 이곳에 계시겠어요? 뭐 아니면 뭐 끝나는 대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든가 끝나면 바로 이제 문자 받으시면 뭐 오세요. 라든가 왜 주인이 있어서 잘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견주들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때는 꼭 연락 받으시면 오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작업 중에 털의 엉킴, 또 신체 건강상의 문제로 또 행동의 문제 예상했던 시간보다 길어졌어요. 그러면 미리 고객에게 연락해서 예상 시간을 다시 안내하도록 합니다. 자, 뭐 털 엉킴을 풀지 않고 진행하면 몸에 상처를 생길 수 있으니까 다 풀고 미용을 해야 해서 30분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만약에 뭐 우리 그 미용하시는 분들이 작업자가 미리 이걸 안다. 이게 상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작업자가 미리 이걸 알고 있으면 미리 고객에게 미리 얘기를 하겠죠. 미리 미용을 받으면서 다른 애들 2시간 걸리는데 얘는 30분 더 걸릴 것 같아요 하고 미리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놓쳤을 때에 이제 상담자가 얘기를 해주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해서 지연될 것 같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얘가 보니까 다리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그래서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30분 더 소요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냐고 이제 미리 물어보고, 그러면 거의 다 오케이를 하지 뭐 그 고객들이 그래도 빨리 막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그냥 해주세요, 기다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편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대한다. 고객과 애완동물에게 안정감을 주는 음악을 제공하고, 자, 뭐 애완동물 숍에 방문해 있는 동안에 고객과 애완동물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다음에 다 서로 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틀어주고 뭐 그런 내용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뭐 비트가 느린 음악을 선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 고객에게 뭐 차와 다과를 접대한다. 우리 이거 아까 이제 나왔었죠. 그다음에 뭐 애완동물에게 뭐 그 초콜릿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애완동물에게 안 좋은 음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책자와 간행물을 안내한다. 뭐 그동안 뭐 일본 미용 뭐 스타일은 이래요. 뭐 이러고 책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아예 그냥 사람들만 보는 그런 잡지를 갖다 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고객의 불만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응대하고, 자, 불만 사항이 무엇인지 경청한다. 자, 우리 이것도 아까 왜 그 불만이 많은 사람은 승질이 급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빨랑빨랑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빨리 경청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그다음에 고객의 불만이 뭐 상품, 뭐 제도, 상담자의 태도, 뭐 고객 자신 등의 어떠한 부분에서 고객의 불만이 발생되었는지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 진심 어린 사과와 고객의 말에 동감을 해야 하고, 이해하는 말투, 그다음에 이제 뭐 공감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결을 해드려도 될까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불편함을 정중한 표현으로 해서 동감을 해야 합니다. 자, 부드러운 표현은 표현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해결 방법을 제시할 때는 고객으로 하여금 최선의 방법이라 느낄 정도로 상담자가 성의껏 표현을 해야 합니다. 자, 뭐 예약 고객이 불만을 표현할 때
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가능하면 오전 중에 하면 좋겠지만 먼저 예약한 고객이 계시니 최대한 빨리 끝내고 진행하겠습니다. 뭐 오후 4시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예약 안 했는데 오겠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내용이죠. 근데 뭐 요즘에 이렇게 화내시는 분들 거의 없으셔서. 자, 그다음 상담자가 실수한 부분에서 적절한 해결 방법. 자, 작업 중에 애완동물에게 상처가 났어요. 이게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스크래치가 조금이라도 나고 뭐 했으면 뭐 바비 죄송하다고 일단 사과를 해야 되고, 또 바비에게 생긴 상처 부위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뭐 제가 병원비를 부담하겠습니다. 라든지 뭐 병원을 뭐 안내를 자기가 직접 하던가, 아니면 또 보호자님과 뭐 바비를 놀라게 해서 사과드립니다. 다음 미용시에는 더 조심히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고객의 불편함에 또다시 동감하고 불만 요소의 표현을 감사하고, 그다음에 뭐 상담자의 실수로 발생한 상황에 정중히 사과하고, 고객의 불편사항에 동감하고 불편사항 표현에 감사를 한다. 우리 이거는 지금 이제 밑에 이렇게 네모 박스에 되어 있는 거다. 우리 저기 수행 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고객의 뭐 불만을 가중시키는 태도에는 같이 화내는 거. 물론 화 많이 내고 싶은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같이 화내면 절대 안 되고, 또 무관심하면 안 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막 뒤에 가 있어, 막 이런 것도 안 되죠. 또 무시하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발뺌하는 거, 제가 안 그랬어요, 뭐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또 규정만 앞세우고, 또 뭐 업무 미숙, 그래서 업무 미숙 이런 거 이제 빨리빨리 해결 못 해주고, 이런 거 다 불만을 가중시키는 태도입니다. 자, 다음. 자, 그다음에 개체 특성, 이제 애완동물의 개체 특성 파악하기입니다. 고객에게 애완동물의 개체 특성과 주의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애완동물 행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동물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 자, 개체 특성 파악하기 위한 고객의 상담. 우리가 왜 종의 특성과 개체 특성은 다르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종의 특성은 뭐 말티즈인가 뭐 푸들인지 요크셔 테리어인지 뭐 요런 게에서 뭐 말티즈의 특성은 이렇고, 뭐 요크셔 특성은 이렇고, 뭐 푸들의 특성은 어쩌고, 막 이런 종별로의 특성이 있는가 하면, 개체의 특성은 이제 뭐 집에서 키우는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이에요. 뭐 바비의 특성, 베베의 특성, 뭐 이런 식으로 얘들만의 성격이 또 다 다르잖아요. 왜 한 배에서 나와서 똑같이 키워도 애들이 다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을 파악해서 이제 고객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개체 특성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얘가 또 얘가 미용을 하러 왔는데 얘가 실내에서만 키우는 애인지 또 실외에서 키우는 애인지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 얘가 뭐 곧 새끼를 낳아야 하는 애인지 뭐 수유견인지 뭐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애완동물의 피모 상태, 또 질병 유무와 또 예전에 미용이 끝난 후에 행동 유형을 고객에게 듣고 이 부분을 기억해서 애완동물에게 접근한다. 우리 또 뭐 예전에 미용했을 때 어땠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되게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전에 미용하고 와갖고 애가 우울해가지고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막 이런 애들 되게 위험하죠.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미용을 해줘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또 의외로 또 그런 애들이 처음이어서 그랬고 두 번째 또 괜찮은 애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 다 주의해서 유주의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문제가 있는 부위는 그림표로 체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진으로 촬영해서 남긴다. 또 작업 전후로 고객에게 안내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자, 신체 상태 기록표에 요렇게 남기고 어디에 뭐 상처가 있었거나 뭐 이랬을 때 이제 뭘 하라는 거예요.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거는 뭐 작업장 안에서나 아니면 숍에서 사용해도 되고, 뭐 얘가 이랬었다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다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서 굳이 이렇게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필요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요거 해갖고 프린트 해놓고 얘 상황이 이랬다 이러면 배 쪽 뭐 몇 번째 어디에 뭐가 있다 뭐 이런 거 다 표시해 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자, 그다음에 애완동물의 개체 특성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거, 눈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과 뭐 피모의 상태. 그다음 우리 피모는 뭐냐면 피부하고 털이에요. 뭐 우리가 피부하고 털인데 그거를 우리 같이 해서 이제 피모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눈과 귀 구강을 체크하고 걸음걸이 등으로 신체 건강 상태를 눈으로 확인한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들어와서 딱 내려놨을 때 애 딱 걷는 거 보면 제 뒷다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라든가,
그 다음에 왔을 때 뭐 이제 피부가 이제 털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어디 뭐 상처 부위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데 다 부드러운데 중간에 뭐 한 군데만 뭐 뻣뻣한 털이 있다거나 이런 거 다 이제 확인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귀도 또 뒤집어서 귀에 또 뭐 무슨 또 지저분한 거나 안 좋은 거 있는지 또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만져봐서 이제 파악하는 거. 동물이 나타내는 행동과 피모의 상태, 신체의 건강 상태를 만져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들도 있죠. 만져봐서 이렇게 딱지 같은 것도 만져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만져서 뭐 다리를 만졌는데 유난히 뒷다리에 얘가 되게 반응을 한다. 뒷다리 만지면 막 무는 신용을 하거나 못 만지게 한다. 막 이런 경우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 것도 이제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개체 특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거는 뭐 과거의 질병, 그다음에 뭐 병력, 그다음에 미용 전후 나타나는 행동을 고객한테 그러니까 이제 듣고 기록하는 거.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거는 이제 구두로 듣고 이제 기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는 계속 변하고 또 상태를 확인해서 기록하는 일은 고객과 소통해서 지속적으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자, 동물 행동의 이해인데요. 동물 행동을 충분히 이해해야지만 낯선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물 반응을 분석하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또 미용 전 애완동물과 친밀감을 형성해서 원활한 미용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먼저 좀 친해지고 미용을 하면 좀 좋죠. 얘도 강아지도 동물도 조금 편하게 행동할 수 있고 좀 믿고 이제 오면 조금 괜찮지. 계속 낯설고 두려우면 얘는 계속 미용하는 내내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 친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개와 친밀감 형성하기 요거는 한 번씩 나중에 개 인사법 요것도 나중에 학습 모듈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 번씩 이제 훑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안아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개를 안아서 전달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눈이 마주치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만약에 낯선 공간에 분리되는 불안감 또 작업자에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호자의 품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 애들은 저렇게 해서 뒤로 안으면 얘가 좀 두려움 없이 안길 수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오자마자 그냥 보고 바로 이제 안기는 애들이 있죠. 좀 그런 애들은 뭐 너무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저런 식으로 해서 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 쪽으로 개를 받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개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요. 그래서 목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사파 확인하시고. 자, 그다음에 또 이것도 개가 사람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개는 자신을 향해서 걸어오는 우리의 모습이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교통경찰서처럼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뭐 내용인데 그래서 덤성 이렇게 걸어오는 게 이제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앉아서 개가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목소리도 부드러워야 되는 거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루만지는 거 뭐 부드럽게 만져야 된다. 이것도 지금 방금 얘기했던 내용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자, 손바닥 말고요. 그다음 손등을 보여주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손등을 먼저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개한테는 안정감이 있어. 그리고 또 위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로 밑으로 손이 가면 개들이 무서울 수 있으니까 무릎을 구부려서 이제 눈 위치를 같이 맞춘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만져주면 훨씬 더 괜찮아지죠. 그래서 처음에 손등을 대고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가 좋아하는 부위잖아요. 먼저 저쪽을 만져주고 그 다음에 머리를 쓰다듬는 거예요. 머리가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은 개들이 무서워하니까 손등 먼저 해서 입 먼저 해서 냄새 맡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배 만지고 이렇게 만지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다음 간식을 이용해서 친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개가 애완동물 숍에 들어와서 작업자에게 인사를 할 때 냄새를 맡으며 주변을 살피고 이러면 뭐 강아지 전용 비스켓이나 물론 또 이때도 물어봐야죠. 얘 이거 먹여도 되냐고 물어보고선 그리고서는 먹여야죠. 근데 이제 친해지게 되면 뭐 그 간식통에 미리 가서 앉아 있는 애들도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친해지게 만들어두면 훨씬 더 이제 미용하기는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놀이 뭐 공 같은 거 미리 줘가지고 이제 공만 보면 또 환장하는 애들이 또 있어서 또 놀이를 이용해서 친해지는 방법은 또 이제 공놀이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장난감 던져주고 뭐 이런 것도 괜찮죠. 그래서 하고 또 고양이는 개처럼 복종을 강요하거나 길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의 습성은 자신보다 큰 동물을 사냥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의 서열을 만들거나 사람에게 복종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양이와 낯선 환경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건 매우 어렵고 또 이해하고 접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다음에 이제 그림에서 나오죠. 자, 고양이의 의사 표현인데요. 자, 우선 고양이 얼굴 표정을 파악하는 건데, 자, 우선 경계하는 표정이에요. 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동공이 확장된다. 요건 이제 이렇게 보면서 고양이 표정. 자, 그다음에 공격 준비하는 표정. 자, 그다음에 뭐 두려움의 표정. 두려운데 무서워 막. 그리고 평화의 표정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꼬리로 이제 보는 건데요. 자, 의심했을 때의 꼬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화났을 때의 꼬리, 털이 다 섰죠. 그리고 자, 긴장했을 때의 꼬리입니다. 바닥으로 내렸어요. 자, 그다음에 경계했을 때 꼬리를 낮추고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 또 경계와 호기심이 있을 때는 살짝 움직이는 거. 또 짜증났을 때의 꼬리 방향이죠. 자, 그다음에 의심이 있을 때 꼬리 사선으로 긴장하여 세운다. 또 순종했을 때 할 때 꼬리가 쳐져 있고 배 쪽으로 꼬리가 말려 들어간다. 또 꼬리를 파르르 떤다. 너무 좋을 때는 꼬리를 파르르 떤다. 자, 신뢰, 꼬리를 편안하게 세우고 또 흥미, 꼬리를 끝부분만 살짝 돌린다. 꼬리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평화, 꼬리를 편안한 상태로 세우고 걷는다. 자, 그 다음에 고양이의 몸 자세인데요. 자, 무서울 때는 등을 위쪽으로 세우고 꼬리를 내린다. 우리 저런 거 되게 많이 봤었잖아요. 고양이들 지금 저런 모습으로 있는 거 꽤 많이 나와요. TV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두려울 때 몸과 꼬리를 웅크리고 귀가 접힌 상태로 털이 세워져 있고, 자, 걱정일 때 그때 몸과 꼬리를 웅크러진 상태로 귀는 꼿꼿이 세우고 주변의 소리를 듣는다. 자, 그다음에 불안할 때의 모습입니다. 꼬리가 많이 쳐져 있고 또 귀를 세워서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또 경계할 때 몸을 다 웅크리고 그다음에 귀가 접힌 상태로 우리 하악질 한다고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이제 경계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짜증을 내는 거는 꼬리를 탁탁 치면서 불쾌감을 표현한다. 자, 또 매우 두려웠을 때의 몸이고, 자, 그다음 호기심이 있을 때, 그다음에 집중할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친근할 때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만족했을 때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는 거, 그다음 편안함, 그다음에 몸 전체를 늘어뜨리고, 그다음에 믿을 때는 이제 뒤집는 거죠. 저 이제 강아지하고 똑같네요. 그다음에 고양이 앉기, 고양이를 들 때는 손을 펼쳐서 앞다리 뒤에 가슴과 배 부분을 안아서 들어 올린 후에 바로 엉덩이와 뒷다리를 받친다. 되게 뼈가 유연하잖아요. 고양이 이렇게 들 때 보면 강아지처럼 개처럼 이렇게 딱 뭐가 이렇게 딱딱 끊겨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몸이 유연해요. 그래갖고 고양이를 안을 때는 강아지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고양이 들기, 경계심이 강한 고양이의 경우에는 앉지 않고, 자, 지금 이제 사파에서 보듯이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몸에 바짝 닿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목덜미를 잡고 빠르게 케이지로 옮겨야 합니다. 자, 발이나 아랫배를 만지지 않는다. 이게 잘못 만지면 이제 핥히거나 이제 물리겠죠. 자, 그다음 고양이 쓰다듬기, 고양이가 작업자의 옆에 다가왔을 때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얼굴을 만져준다. 이때 가벼운 접촉부터 지속적으로 시도한다. 그러니까 얘가 모른 척하면 계속 먼저 가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고양이는. 자, 다음 고양이의 페로몬 제품. 페로몬이 성자극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페로몬 제품을 사용하고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페로몬 성분의 제품을 이동장이나 대기 공간을 사용해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자, 그 밖의 동물들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자, 현재 미용숍을 찾는 애완동물이 개와 고양이가 대다수이지만 패럿이나 그다음에 원숭이, 돼지 등의 애완돼지 막 있잖아요. 다른 동물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목욕 서비스 등을 받기 위해서 작업이 가능한 애완동물 미용숍을 찾는다. 자,
자, 일단 패럿입니다. 패럿은 호기심이 많고 또 훈련이 가능하며 애완동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실내에서 기를 경우 특유의 냄새로 목욕을 자주 하게 된다. 자, 애완동물 시업 방문 시에 애완동물 대기 장소에 철장으로 되어 있으면 빠져나와서 얘네들도 머리만 나오면 바로 나오니까 도주할 수 있으니까 막혀있는 이동장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한다. 대기 장소에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용하면 해먹이나 또 전용 이불 등을 고객에게 방문 전 요청하거나 준비한다. 자, 패럿이 편안함을 느끼는 대기 장소의 구성입니다. 자, 지금 이제 사파로 그려놓은 거죠. 이불 속에 들어가 있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다음에 자, 원숭이는 집단을 이루고 살고 또 사회 구성원의 서열을 결정하는 본성을 가진 원숭이에게는 새로운 환경이 위협으로 느껴서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객과 함께 미용 작업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옆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햄스터는 이제 습기 때문에 털이 뭉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전용 모래를 사용해서 목욕을 하면 모래를 발로 차고 몸을 털면서 몸의 습기를 털어낼 수 있다. 자, 지금 이제 모래가 지금 사파에서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모래 위에서 지금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햄스터가. 자, 애완동물 개체 특성 파악하기입니다. 자, 우리 수행 내용이고요. 자, 애완동물 숍의 상담 대기실은 항상 잘 정리해서 깔끔한 상태로 유지하고 또 척결하며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고객과 상담 중에는 간혹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분별력이 있어야 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동물 행동 이해에서는 간식을 주고 접근하는 것은 개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자, 개한테만 적용이 된다고 하죠. 고양이나 뭐 다른 애들한테는 안 통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애완동물의 움직임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목줄을 사용해야 할 때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는 낯선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므로 고객과 상담할 때에는 케이지 또는 이동장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이렇게 사방이 좀 막힌 곳에 좀 넣어둬야 된다는 거죠. 또 고양이 페로몬 제품 사용할 때는 얼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며 이동장, 작업대, 문, 창문 등 단단하고 팽팽한 곳에 사용하고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한다. 일단 수행 순서입니다. 애완동물의 개체 특성을 파악하고 또 고객과 상담을 합니다. 개체별로 가지고 있는 신체 건강상의 문제. 그러면 개체별 특징은 얘네들의 성격도 있지만 얘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뭐 피부의 상태, 어디서 밖에 실내에서 살았는지 실외에서 살았는지, 그다음에 그 전에 갖고 있는 병력이 있는지, 뭐 계속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는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나이가 지금 뭐 몇 살인지, 뭐 암컷인지 수컷인지, 중성화는 했는지, 뭐 새끼는 몇 번 낳았는지, 뭐 이런 거 다 개체 특성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의 행동과 피모 상태, 신체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 자, 지금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얘가 지금 이 아이도 지금 어딘가를 지금 막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정한 자세, 또 잘못된 걸음걸이 등 장애 요인이 보이면 고객에게 안내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걸을 때 얘가 뛰어다니든 걷든 보면 뒷다리가 이상하다거나 뭐 앞다리를 계속 들고 다닌다거나 뭐 껑충껑충 뛴다거나 하여튼 보통 다른 개들하고 뭐가 다르다 싶을 때는 정상적인 개하고 다르다 싶은 거는 무조건 얘기를 해서 물어봐서 그 다음에 확인을 일단은 하고서는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미용하고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꼭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두는 것도, 고객이 뭐 상담 전에 그냥 가버렸다 이러면 거기서 이제 동영상 같은 거, 걷는 자세나 이런 건 동영상 같은 거 찍어 놓으면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그렇게 찍어놔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과 피부 상태, 또 신체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만져보고 확인하는 게 있어요. 또 애완동물 개체 특성, 만져보면서 파악해요. 자, 일단 뭐 몸은 괜찮은지, 뭐 안쪽에 뭐 부어있는 데는 없는지, 또 저렇게 만지다가 딱지 같은 거 만질 수도 있어요. 상처 딱지 같은 거.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귀도 열어보고 귀 안에 뭐 귀가 많이 더러운지, 뭐 세균이 있어서 뭐 번식해서 시꺼먼지 뭐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고, 고름이 차 있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체 특성을 눈으로 파악하고 다음은 만져서 파악합니다. 자,
그다음에 대기 장소를 선정합니다. 또 뭐 지금 여기는 뒤가 지금 뒤를 이제 막아 놓은 건데요. 예민한 동물들은 케이지가 가려져 있는 곳으로 고객과 함께 안내해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개들 중에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애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나는 쟤네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막 이런 애들이 또 있어요. 그런 애들은 따로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케이지 같은 데다가 넣어두면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안정을 찾고 기다릴 수 있죠. 자, 고객에게 주의사항을 듣는다. 뭐 미용을 한 후에 얘가 뭐 신체 건강에 변화를 느꼈다거나 뭐 이런 거 우리 뭐 충분히 듣고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피부 상태는 이러니까 얘는 뭐 클리퍼 날 너무 얇은 걸로 밀어주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얘가 미용을 몇 시간 이상 하면 너무 아파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얘기를 주의사항 잘 듣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애완동물의 행동을 이해하며 친숙해지기 위해서 다가가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자, 눈을 보며 정면으로 갑자기 다가가면 안 되죠. 그럼 얘가 이제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주춤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자, 다가갈 때 저렇게 와서 손등을 먼저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옆구리를 먼저 만지고 그다음에 머리를 만지는 거예요. 맨 윗부분은 늦게 만지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애완동물에게 간식 등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질병, 피모 상태 뭐 해서 간식을 줘도 되는지 꼭 물어보고 그리고 뭐 장난감 같은 거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요. 자, 간식을 이용해서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먹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뭐 냅다 뛰어와서 바로 먹는 거 이제 물고 이제 가겠죠. 그리고 나서는 되게 친한 척을 먼저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빨리 친해지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장난감을 이용해서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공을 들고 얘가 공을 너무 좋아하면 가서 또 알아서 또 한 번 던져주면 또 자기가 또 물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공을 또 이용해서 또 친해지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애완동물을 안고 쓰다듬는다. 또 애완동물을 안고 쓰다듬었을 때 애완동물에게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작업자의 미용 작업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고객에게도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다. 그렇게 해서 빨리 친해지는 게 좋죠. 자, 스킨십을 해서 안정감을 준다. 손으로 엉덩이 부분 받치고 자, 위로 해서 등 부분을 마사지 하듯이 만져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애완동물 미용 고객관리 중에서 고객응대하기를 수업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고객관리 차트 작성하기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